스스로 알을 쩍 깨고 나온 주몽. 태어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 주몽 때문에 유아가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주몽이 어른처럼 또박또박 말을 한 거예요. 과연 이 신의 자손다운 면모를 보인 거죠. 할아버지는 하늘의 신 천재, 외할아버지는 물의 신 하백, 아버지는 천재의 아들 해모수, 어머니는 하백의 딸 유화. 혈통적으로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한 신의 자손이었던 겁니다. 이것 역시 주몽에게 영웅적 면모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하루가 다르게 쑥쑥 성장한 주몽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몽이 7살이 됐을 무렵 주몽은 드디어 이름을 얻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아는 주몽이란 이름, 그 이름을 이때 가진 거예요. 오. 여기서 미니 퀴즈. 우리가 보통 잘 우는 아이를 울보라고 부르잖아요. 네. 부에서는요, 흔히 뛰어난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을 주몽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게 곧 이름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부여의 속어에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을 주몽이라고 불렀을까요? 아, 사냥? 아주 좋은 접근이에요. 자, 일단 정확한 답은 아니고요. 아, 정답. 네, 활을 쏘는 능력. 정답! 아, 맞아. 맞습니다.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했던 것이죠. 활을 잘 쏘는 것을 주몽이라는 까닭에 그것으로 이름을 지었다. 주몽이 활을 잘 쏘는 모습을 보이니까 너가 주몽이다 라고 부른 거고 그게 이름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주몽의 이름에 비밀이 있는 거 아십니까? 어떤 분이? 그 도현 씨 왜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네.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 주몽이요? 주몽 관련해서 네네네. 주몽은 없는데 아름다운 이 땅에 금속을 어? 고구려새 언덕명왕 백제원조왕 아래서 나온 여것에 좋아요. 잠시만. 자,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동명왕. 맞습니다. 동명왕이 바로 주몽입니다. 아 그래요? 주몽 건국 신화가 수록된 기록들은 굉장히 여러 종이 있습니다. 그 기록마다 주몽의 이름은 조금씩 다르게 다 적고 있거든요. 네. 중국 역사서인 위서에는 이제 주몽이라고 되어 있고 광개토 대왕능비에는 추모왕 기록이 되어 있고요. 중회, 중모 이런 이름들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표기는 다르지만 다 비슷한 발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몽, 추모. 그런데 동명은 이제 이름이 아니고 왕호라고 할 수 있죠. 왕호.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많으니까 동명은 이제 왕의 이름, 왕으로서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 이 주몽의 활솜씨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주몽의 천부적인 활쏘기 능력이 발현된 건요 7살 때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주몽이 잠에 들려고 하다가 깨고 또 잠들려다 깨는 일이 계속됩니다. 주몽을 잠 못 들게 하는 것의 정체 무엇이었을까요? 잘못되는 진지? 뭐지? 바로 파리였습니다. 네, 윙윙 날아다니는 파리였습니다. 아, 자라고 가면 막 이 눈꺼풀에 달라붙으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작정하고요. 어머니 유아에게 뭔가를 부탁합니다. 어머니, 파리떼가 눈을 물어 잘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십시오. 유아는 바로 주몽에게 활과 화살을 만들어 줍니다. 주몽은요 활을 몇 번 가지고 놀더니 활을 쏩니다. 그러자 파리들이 툭툭 주몽이 방안 물레 위에 앉아 쉬던 파리들을 정확히 맞춘 겁니다. 와. 아, 대박이다. 자, 그로부터 몇 년 후 10대 후반이 된 주몽.
뛰어난 활솜씨를 갖고 부여해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때부터 저는 알 것 같아요. 화살 잘 쏘니까. 네. 그때부터 동네 그 부여 쪽에 파리들을 잡는 파리 사냥꾼으로. 파리 사냥꾼. 근데 활을 잘 쏜다고 했으니까 파리가 아니라 사냥을 하면서 그걸로 그 도움을 주면서 뭔가 살았을 것 같아. 자, 남다른 활쏘기 실력을 뽐내던 주몽은요,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왕이 가서 주몽에게 말을 기르게 하였다. 좀 이상해요. 왕이 가서 예를 들면 자기 마국간에 가서 말 밥 주고 그런 일 하는 건데 좀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신의 아들 주몽이 말을 돌보는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주몽은 왜 이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왕이 이런 그 소문들을 들을 거 아니에요. 이제 왕 입장에서는 얘를 좀 견제해야겠다. 누군가가 금왕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주몽이란 자는 신통하고 용맹한 장사여서 눈초리가 비상하니 왕이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주몽을 죽이라고 했던 겁니다. 와. 이렇게 말한 사람의 정체, 바로 금화 왕의 첫째 아들 대소였습니다. 제가 아무런 힘도 없는데 왜 저 죽이려 하십니까? 내가 왜 너를 죽이려 하는지 모른다 했니? 대소의 생각, 왜 그런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활도 잘 쏘고 신의 혈통이라 소문난 주몽을 보고는 대소는 아마 질투와 경계심이 불쑥불쑥 솟아났을 겁니다. 그렇게 아들 대소로부터 주몽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금왕은요, 고민 끝에 주몽을 죽이진 않고 어디로 보냈다? 마국간. 마국간. 마국간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한편 이 마국간에서 일하던 주몽은 어느 날 어머니 유아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천재의 손자인데 남을 위하여 말을 기르니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합니다. 남쪽 땅에 가서 나라를 세우려 하나 어머니가 계셔서 마음대로 못합니다. 아, 화가 나는 거죠. 답답하고. 음. 나는 진짜 큰일을 할 사람인데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묶여 있어야 되냐. 맞습니다. 주몽은 천재의 손자인 자신이 금화왕을 위해 마국간에서 일하는 건 이건 죽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사느니 나 그냥 남쪽 가서 나라 세우고 싶다. 부여 떠나서 큰 뜻 펼치겠다. 마음을 결정한 겁니다. 유아는요, 먼 길을 가려면 준말, 아주 훌륭한 말이 필요하다면서 주몽과 함께 주몽이 일하는 왕실 마국간으로 향합니다. 자, 그런데요, 마국간에 도착한 유아가 난데없이 채찍으로 말들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유아는요, 좋은 말을 고르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채찍질에 놀란 말들은 깜짝 놀라서 뛰어올랐는데 붉은 빛이 도는 말 한 마리가 지붕 높이만큼 뛰어오른 거예요. 오. 유아는 이 말이 준마다라고 알아봅니다. 자, 그러자 주몽은 바로 어머니가 고른 말의 그 혀 밑에 침을 꽂아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요? 아예 밥을 못 먹게 만든 거예요. 힘을 잃어서 왕들의 선택을 받지 못해요. 맞습니다. 사실 이건 금왕에게서 명말을 얻어내려는 주몽의 꾀였습니다. 마국간에 들었던 금왕이 둘러보더니 이게 비실거려. 가장 비실거리는 그 말을 그건 너 가져라 하고 주몽에게 하사했던 거예요. 볼품 없는 말을 자신에게 줄 거란 주몽의 예측이 제대로 적중했던 것이죠. 주몽은요, 말을 얻자마자 그 침 바늘을 뽑아버리고요, 아주 잘 먹여서 명마로 만듭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부여를 떠날 준비를 해나간 주몽. 믿을 만한 새 친구를 찾아갑니다.
오이, 마리, 협보. 자, 오이, 마리, 협보라는 세 친구였습니다. 나라를 세우자는 주몽의 말에 세 사람은 흔쾌히 따르는데요. 이젠 주새길이 아니더라도 형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어디든지 모시겠습니다, 형님. 고맙다. 여기서 잠깐.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 친구가 갑자기 나라를 세울 거야라고 하면서 부여를 떠나자고 하면 가족을 두고 떠나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 못 단호하시는군요. 저 안 갑니다. 그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네. 거의 실패할 확률이 크고 그리고 가족을 떠나서 간다는 게 그런 것도 그쵸, 너무 그쵸. 불가능하고. 네, 지금 같이 하기로 한 세 친구들은 꼭 세 사람만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부여 내에서 주몽을 따르는 어떤 집단들, 작은 무리구나. 집단들의 이제 수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집단의 수장들이 주몽을 따랐다는 것은 일찍이 이 동부여 내에서 주몽의 능력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역할 그런 모습들을 충분히 보여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든든한 세 친구의 협력을 약속받은 주몽. 이때 주몽의 나이는 20대 초반. 이후 주몽은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 친구들과 함께 동부여를 드디어 떠납니다. 야심만만하게 남쪽으로 달리고 달린 주몽. 근데 잠시 후 이 주몽의 뒤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금화왕과 대소가 보낸 군사들이었습니다. 숙소 궁 안팎을 모두 뒤졌으나 보이지 않습니다. 빨리 군사를 동원하라. 내가 놈들을 추격할 것이다. 예, 전하. 바로 주몽이 도망친 걸 부여군이 알아챈 겁니다. 자, 그렇게 펼쳐진 추격전. 주몽과 친구들은 초인적인 힘으로 앞만 보고 달리고 또 달립니다. 그런데 바짝 거리가 좁혀지려고 하는 순간 주몽과 세 친구는 달리던 말을 멈춰 세웁니다. 바로 이겁니다. 길을 막는 거대한 강. 끝도 없이 길고 긴 강은 맨몸으로 뛰어들기엔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주몽에게 정말 미스테리한 일이 벌어집니다. 주몽과 친구들이 무사히 강을 건너게 된 거예요. 와, 자, 교수님. 바로 이 지점에서 또 다른 미스테리가 생기겠죠? 네, 네 번째 미스터리를 같이 한번 볼까요? 주몽은 어떻게 강을 건넜을까? 도무지 건널 방법이 보이지 않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을까? 미스터리 텔러로서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 건널 방법. 저기 외할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나타나서 물의 신이니까 뭐 물을 갈라주던지, 물을 싹 빼준다든지. 뭐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만 이 신화 속에서는 오답입니다. 정답. 어떻게 건너? 할아버지의 그 백성들이 있잖아요. 잉어들이 서로 이렇게 줄을 맞춘 다음에 다리로 만들어줍니다. 90% 정답. 정답. 잉어가 아니고 거북이입니다. 예, 거북이까지 포함해서 잉어나 거북이들. 두 분이 합작해서 합작이요? 100% 정답. 정답이에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두개 씨. 자, 그렇게 이때 주몽은 이 순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신화를 한번 보시죠. 아, 신화. 나는 천재의 손자요 하백의 외손인데 지금 난을 피하여 여기에 이르렀으니 황천과 후토는 나 고자를 불쌍히 여기시어 속히 해와 다리를 주소서. 그러니까 신들의 손자인 자신이 난을 피해 강에 이르렀는데 위기에 처했다. 하늘과 땅의 신에게 외친 겁니다. 그러면서 주몽은 가지고 있던 활을 높이 들었다가 간절함을 담아 탁 내리치죠. 그러자 강 속의 물고기와 자라떼가 나타나
다리를 만들어줬고요. 주몽은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주몽의 신성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장면이었죠. 그게 더 이제 막 어디서든 다 주몽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뭔가 신비로워 보이고 뭔가 더 미스테리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이런 얘기 좋아해요. 이런 얘기 좋아요? 네, 정말 해피엔딩이나 막 영웅 이야기 이런 거 좋아합니다. 무사히 목숨을 건진 주몽과 세 친구는요, 도읍지에 적합한 땅을 찾기 위해 남쪽으로 계속 달려갑니다. 말을 타고 몇 날 며칠을 다니던 주몽이 드디어 어느 땅에 이르러 말을 멈춥니다. 이곳이다. 주몽이 나라를 세우기에 적합한 땅을 찾은 겁니다. 뭐야? 이 깃발을 세우거라. 예. 주몽이 멈춰선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졸본. 네, 졸본입니다. 주몽이 첫 도읍지를 결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37년. 우리가 여행 HDX 어디로 갔습니까? 기원전 37년. 맞습니다. 이때 일어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몽은요, 졸본의 어떤 모습에 반해 이곳을 수도로 삼았을까요? 자, 지도를 보면요, 졸본은요, 지금의 중국 랴오닝성 환인 일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록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이 혼강이라는 그 강의 중류 지역에 있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환인시가지와 하고성자 토성이 위치한 곳에 제법 넓은 평탄지 펼쳐져 있습니다. 삼국사기에서는 이곳을 기름지고 아름다우며 산하가 험하고 견고한 땅이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과 평지가 있으니까 사람이 살기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곳엔 주몽이 쌓았다고 알려진 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 남아 있어요? 예, 한번 보시죠. 저 산이 네. 이게 산성이에요? 무슨 오녀 산이죠? 산성. 보시죠. 보시면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험해서요, 외부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곳이었죠. 자, 현재 환인시에 있는 오녀산성입니다. 하늘과 맞닿을 것 같이 솟은 오녀산성, 천혜의 요새였던 이곳은요, 바로 고구려의 첫 왕성이었습니다. 영상으로 보니까 어떠십니까? 웅장하고 뭔가 기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아까 축구장 몇 개 크기요?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요. 교수님 네.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인데 교수님은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많이 가봤습니다. 왜요? 제가 처음 오녀산성을 답사할 때가 95년도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오녀산성은 외국인들한테 개방되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운이 참 좋아서 날 것 그대로의 오녀산성을 봤는데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요거는 그 홍강과 이제 환인 시내입니다. 아마 이제 고구려 시대에도 저기에 많은 주민들이 이제 거주하고 있었겠죠? 선생님 찍으신 건가요? 예. 오. 다음 장면은 이 큰 암벽 사이로 이제 네. 계단이 쭉 놓여져 있죠. 거의 1000개에 해당되는 계단을 따라 올라갑니다. 근데 진짜 확실히 방어 하나는 최고일 것 같아요. 올라오다 지쳐요. 산꼭대기 맞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둘러싸고 있는 성벽. 저게 2000년 된 거죠? 굳이 말하자면 저 성벽은 이제 꼭 주몽 때 쌓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 뒤에 이제 쌓아진 모습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동료 교수들하고 같이 이제 조사했던 그 옆에서 이제 사진 찍고 있는 모습이 이제 접니다. 그렇네요, 선생님. 그래서 삼국사기 기록대로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졸본의 도읍지를 정한 주몽은요, 건국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죠.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고를 성씨로 삼았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주몽은 한자 높을 고자를 써서 고씨를 성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땐 고주몽. 그렇죠. 이어서 주몽은요, 자신과 함께하는 세력들을 모아서 군신의 예를 갖추도록 합니다. 주몽이 스스로 자신이 바로 이 나라의 왕임을 선언한 거죠. 짐은 천년만년 이어갈 고구려의 태왕으로서 강대한 나라를 세울 것이오. 주몽은 왜 나라 이름을 고구려로 지었을까? 이 주몽이 처음 나라 이름을 줄 때는 그냥 함부로 이름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조나단 씨,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한 게 몇 년이라고 그랬죠? 기원전 37년. 7년.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기록을 보면 그것보다 훨씬 이전인 기원전 2세기 무렵에 고구려라는 이름이 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요. 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러니까 주몽이 남하기 한참 전에 압록강이라든가 홍강 일대 어떤 지역이 고구려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던 것이죠. 원래 있었네요. 그런 기록이 원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그 지역에 주몽이 와서 독자적인 국가를 세우면서 고구려라는 그 지역의 이름을 나라 이름으로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호라는 의미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주몽이 고구려를 사용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지역 이름이 서울이라고 했는데 전체 나라 이름을 서울로 바꿨다. 뭐 이런 그런 느낌으로. 셈이죠. 예. 신기하다 오늘. 그러면 이제 고구려라는 그 지역의 뜻은 뭘까요? 한번 상상력 발휘해 보세요. 고구려. 한자를 알면은 알 것 그러니까 같은데. 숫자를 좀 혹시 저 고가 볼수 또 있을까요? 높을 건가요? 고자는 높을 고자를 쓰죠. 그러니까 높은 나라? 높을 고자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구려. 구려? 어. 구려? 구려요? 그건 우리가 생각을 좋게 할 수가 없어. 높고 구려요? 높고 구려? 이 대목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려라는 것은 고구려에서는 성을 구루라고 불렀습니다. 구루. 구루. 구려는 아마 구루랑 같은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높은 성이네요. 높은 성, 큰 성. 아, 그래서 주몽이 세운 도읍, 그 지역의 뜻을 살펴보면 높고 큰 성이다, 그런 뜻에서 고구려라는 나라 이름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기하다 오늘. 그래서 자, 그렇게 국호를 고구려라고 선포하고 새 나라의 시작을 알린 주몽. 주몽은요, 신의 아들답게 차례로 정복 활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모연적 족장 막필을 합니다. 모연족을 받아주십사 청하러 왔습니다. 자, 그런데 건국한 지 1년여 정도가 흘렀을 때 주몽이 뜻밖의 센 상대를 만나게 된 겁니다. 바로 송양. 송양이라는 왕이 다스리던 비류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비류국. 비류국. 비류국은요, 먼저 살던 토착 세력으로 이 고구려 주변에선 가장 세력이 큰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송양은요, 자존심도 세고요, 심지어 주몽이 신의 아들이란 것도 의심하면서 으름장을 놓습니다. 피를 흘리는 전쟁은 하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비류를 바치는 것이 하늘의 뜻이란 말이냐? 비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거 쉽지 않은데? 자, 그렇게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던 어느 날 주몽이 깜짝 놀라는 일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송양이 나라를 들어 항복하였다 한다. 왜 갑자기요? 송양이 고구려에 항복한 거예요? 네. 자, 주몽이 비류국을 차지한 데는요, 바로 이 동물의 도움이 컸습니다. 동물. 사슴인가요? 네. 자, 비류국을 얻는데 사슴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뭐지? 당시 상황은 이랬습니다. 먼저 주몽은요,
전쟁 대신 자신만이 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쓰기로 합니다. 그래서 흰 사슴 한 마리를 잡아옵니다. 그리고 잡아온 사슴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사슴에게 이야기하죠. 사슴한테 말을 한다고요? 우린 지금 신화의 세계에 있습니다. 감 왔어요. 녹용? 그런 느낌 아니에요? 거꾸로 매달았는데? 이거 아까 그거잖아. 사슴 이러고 있고 뒤 이렇게 거꾸로.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살려주세요. 자, 그러면 신화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하늘이 만일 비를 내려 비류왕의 도읍을 표몰시키지 않는다면 사슴, 내가 너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니 네가 하늘에 호소하거라. 주몽은요, 하늘이 비를 내려 비류를 물에 잠기게 하지 않으면 너를 풀어주지 않겠다. 협박을 한 겁니다. 그 당시 사슴이 호소하면 비가 오는 약간 그런 게 있었는 건가요? 흰사슴은 고대에는 인간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신령스러운 매개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신성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냥 동물이 아니네요. 네. 다시 말하면 주몽은 이 사슴이라는 신성한 재물을 통해서 호소력을 높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행위 자체가 주몽만이 가능한 그런 신성성을 드러내는 장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슴이 하늘을 향해 애절하게 울자 알 수 없는 장맛비가 일주일 내내 내립니다. 자, 그렇게 홍수 때문에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송양이 나라를 바치며 주몽에게 살려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주몽은 애걸복걸하는 송양의 모습을 뒤로 한 채 먼저 비류국으로 향합니다. 그 후 이 비류국을 삼킨 엄청난 그 물 위를요 채찍으로 휙 그읍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싹 말라버려요. 우와! 그러니까 물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땅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자, 송양은 이 상황에서 주몽을 보고 뭐야,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신이다 신. 네. 믿어야겠다. 야, 이거 정말 하늘신의 손자 맞네. 완전한 패배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비류국을 복속시켰으니까 고구려는 한층 더 힘을 받게 됐죠. 주몽은 비류국을 복속시킨 후에 여기 이 지역을 다물도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송양을 거기에 이제 제후로 봉하게 됩니다. 송양의 그 비류국하고 일종의 정치적 동맹을 맺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변국주를 정복하고 고구려라는 나라를 다지고 성장시켜 나간 주몽. 자, 이후 주몽의 기록은요, 바로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 엄청 크다. 여기 사람 보이시죠? 사람이 있는데. 네. 이게 뭘까요? 광개토 대왕. 맞습니다. 오, 역시 잘합니다. 자, 이 비석은요, 현재 중국 지린성에 있는 광개토 대왕릉 비입니다. 와. 414년에 고구려 20대 왕 장수왕이 아버지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리며 세운 비석인데요. 높이가요 6m가 넘어요. 와, 어떻게 세웠지? 아우, 엄청납니다. 자, 요 비석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석은요, 잘 보시면 4년에 걸쳐서 무려 1775자가 새겨져 있어요. 고구려 건국 역사에 있고요. 그리고 광개토 대왕의 생애와 업적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빔은 그 고구려 건국 역사 초입에 쓰여진 게 뭐다? 그게 바로 주몽의 건국 신화였던 거예요. 자, 여기엔 주몽의 마지막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황룡을 보내니 내려와 왕을 맞이하였다. 왕은 홀본 동쪽 언덕에서 용의 머리를 디디고 천상으로 올라갔다. 주몽은 홀본, 즉 졸본 동쪽의 언덕에서 황룡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이죠. 고구려인들은 시조인 주몽이 신의 아들이니까 마지막을 평범한 인간처럼 보낼 리 없다고 보았겠죠. 신화에선 이때 주몽의 나이가 40세. 그렇게 주몽이 황룡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으로 주몽을 주인공으로 하는 건국 신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